그만해.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부정선거로 우리 주권이 강탈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분노도 하지만 축제처럼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소리 외치고 웃기도 하고 즐기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야, 반드시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고,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웃고 여기서 북치고 이러시는 거지. 왜 이게 백날 해봐야 야 저거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 양반들 북도 안 쳐. 칠 게임에 뭔 북을 쳐. 그러잖아요.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월드컵 때 4강 올라갈 때 하나하나 이기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민경욱 상임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야 도지가 멀지 않았다, 이제는 끝장낸다 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니까. 자,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우리 한번 목청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하면 짜짜짜짜짜 하는 거야. 네, 뭐야, 못 알아들어? 걔는 맨날 못 알아들어. 나 갑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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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16강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8강 갔고, 기적의 4강 갔잖아요. 그걸 누가 4강 간다고 그랬어? 4강 간다고 나중에 한 16강 통과하고 8강 가니까 기대들 했지, 전문가들 4강 간다고 꿈꾼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부정선거는 이건 더 확실합니다. 다 나왔어. 4강 아니라 이제 결승전에서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임,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임에 누구야? 당신들이 앞장쓴 거야. 주인공은 당신들이야. 선봉대는 민경욱 상임대표가 섰지만 여기서 밀고 나가는 사람 혼자서 밀고 나가서 되겠어요? 아무리 증거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축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겨나가니까 저쪽은 이제 벌써 기가 죽었어요. 기 죽은 거 어떻게 내가 증명해 드릴게. 기 죽은 거 증명해 드릴게. 문재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엊그저께 저 국회 개원연설 한 거 들으셨죠? 아, 듣지도 않았지? 밥맛 없어서 안 들었겠지만 뉴스로 그 포인트 나온 건 아시죠? 여기서 뭐라냐면 적대를 청산하겠대. 이제 와서 아니 다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계시고 주요 인사들 다 감방에 놓고 언론 다 잡아놓고 입법 사법 행정 다 잡아놓고 이제 적대 청산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협치하겠대. 협치, 그 전날이 무슨 날이야? 문재인이 지금 개원연설 하기 바로 전날이 우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이에요. 연결식 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역사의 애국에도 소통을 안 하는 자가 어디를 소통 입을 내밀고 어디를 협치하자고 그래. 우린 협치 안 해 이제. 여러분들 협치할 거예요? 안 해 이제. 협치 늦었어. 안 돼 이제. 민통장 어리벌벌한 애들은 협치 안 하고 그래. 그것들은 다 똑같은 2중대 3중대니까 우리 절대 협치 안 합니다. 협치 안 하죠? 협치 안 됩니다. 협치 절대 안 되고, 예, 부정선거 뿌리 뽑고 다시 싹 판 갈아엎어서 도대로 하면 좀 너무하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딱 50%만 갚아줍시다. 우리가 10대를 맞았으면 5대만 때리자고. 5대만. 안돼 100명 잡아놓으면 50명 잡아넣어버려. 예? 언론사 50군데 잡았으면 25군데만 확 잡아. 다 갚아버려야 돼. 제 안에 대표적인 어영방송들 어디에요? 대표적인 데 어디야? MBC, KBS, 또 YTN, 또 어디야? 교통방송 김어준이 그 새끼. 아니 계속 욕하면 안 돼. 그거 털이 왜 징그러워. 안 하는? 걔 보면은 오바이트가 나와요. 또 어디야?
JTBC 아니야? 근데 저기 계시는 분 누군데 이재명하고 닮으셨네, 저 양반. 어? 누구세요? 저기 본부석에 깜짝 놀랐네. 이재명이가 왜 적진에 쳐들어와서 난리치나 그랬나. 하여튼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벌써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는 게 이제 와서 협치하자. 이제 와서 적대 청산하겠다. 적대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적폐 청산인데 이제 와서 적대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뭘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나오면 끝나니까 이거 나오더라도 한번 봐달라는 얘기고 이거 밝히지 않게 좀 봐달라는 얘기고 그냥 슬쩍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돼. 이제 협치 안돼. 너나 해. 그냥 니들이나 해. 안돼. 우리는 절대 문재인 씨하고 협치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안돼. 이제 끝났어. 그리고 아까 민영 대표가 패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저 미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민경 대표의 그 지역구가 제일 부정선거 밝히기가 좋은 데 아니에요, 그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나온 거야. 근데 민경 대표의 지역구가 어디예요? 인천하고도 어디야?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맥어더 장군 있어 거기.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가 거기 있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자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누리셨어요. 그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100세를 누리셨는데 왜 작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12월 달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2월 달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왜 딱 그날에 돌아가셨을까? 이게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날 장례식 누구랑 같이 했어? 왼손이랑 같이 했잖아. 어떻게 죽음을 날짜를 맞춰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영웅이 언제 우리를 구했어? 이때 구했잖아요. 6.25 때. 여기 표 있지만 제2의 6.25잖아. 지금 부정선거는 그때는 영토와 우리 민족의 살상을 막기 위해서 6.25 전쟁을 치른 거고 지금은 우리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왜 하필 박원순 장례식 날 아니 그 장례 하는 날 같이 이루어졌어요. 딱 같은 날 장례식 시작해서 쫙 같이 왜 백선엽 장군이 일부러 뭐 약을 먹고 날짜를 맞추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하늘에서요. 하늘은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제2의 6.25 전쟁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100세까지 누리신 분이 딱 그 날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장 박원순의 죽음과 같이 간 거야. 논개가 일본 외장 같이 다 그리고요 역사의 아이러니 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오늘 뉴스에 보셨죠? 독일에서 10,000명 감축한대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이브라함스 지금 주한미 사령관이 에이브라함스거든요. 에이브라함스 장군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맞짱 떴어요. 근데 요게 6.25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여기 이 한반도를 자유 부모의 안기를 영웅이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메가더 장군하고 트럼프하고 그때 트루먼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어요. 메가더 장군은 여기 원폭 때려서 한반도 자유민주 체제로 다 쓸어버리자. 중공군 밀어내자. 게임 끝났다 그러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갈등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여기 주한미군 감축하자고 그래요. 근데 에이브라함스 장군이 주한미 사령관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트루먼 이거 트씨예요. 이승만, 이봉규, 이씨. 내가 그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트럼프, 트루먼
메가더 에이브람스. 자, 이제 대치를 시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백선엽, 지금 누구? 박원순. 민경욱이 있잖아, 여기 인천에. 네. 이게 트럼프 6.25 전쟁 때 트루만, 예? 메가더 에이브람스, 예? 백선엽, 민경욱 이렇게 있는데 역사가 딱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박원순이 이거 휴대폰 3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경찰이. 왜냐면 그 기본이잖아요. 죽음의 사인을 밝히려면 이 휴대폰 기본인데 영장 기각시켰어요. 법원이 저기서 잽싸게 기각시켰어요. 왜 기각시켰을까요? 그 휴대폰을 까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박원순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의혹입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뭐 가짜뉴스 이런 걸로 뒤집어 씌우지 마라. 아니 생각도 못해? 아니 추측도 못해? 아 생각 자유잖아. 아니 내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제 생각에는 그 박원순은 마지막까지 뒤를 쳤다. 이 정부에 자기가 코나에 일단 몰렸잖아요. 근데 성추행 코나 정도 몰린 걸로 그동안에 박원순이가 살아온 일생의 여정에 투쟁을 한 거 보면요, 그 정도 가지고 바로 몇 시간 만에 자살을 결심할 사람이 아니야. 안 된다니까. 안희정은요, 예를 들어서 이 질긴 거 고무줄 깡다고 버티는 힘이 안희정이 5라면 박원순은 50이야. 10배는 더 징글징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잽싸게, 아니 보도도 왕창 된 것도 아니야. 그냥 잽싸게 자살한다. 근데 현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휴대폰 3개를 안 깐다.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딜 치려고 박원순도 보험을 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본대는데 뭐 시비 걸지 마라. 내가 본대는데, 예? 이게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순간 다 죽는 거니까. 다 죽는 거니까 결사적으로 저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전쟁 때도 우리 밀리면 우리 다 죽고 저짝 밀리면 저짝도 다 죽어. 저짝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인민군만 죽는 게 아니라 중공도, 아니 저 압록강 두만강을 우리 자유민주 체제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체제하고 저 국경을 마주하는데 그거 다 죽는 거야. 거기도 절체절명을 그때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하고 막으려고 싸우는 사람도 목숨 거는 거야.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야야야야, 이걸로 한 대명 목숨 걸어가지고 되겠어요? 목숨 걸어요? 걸 겁니까? 자, 그저께 신발 열사 나타났죠? 신발 열사. 야, 우리 저 퍼포먼스 한번 갑니다. 퍼포먼스. 자, 신발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말고 이거 큰일 난다. 교통막히. 신발 한번 벗어. 한 짝만 들어. 한 짝만 벗어. 벗어봐. 이 정도도 못해. 목숨 건대면 던지지 마요. 아주머니 저한테 던지려고 그러지.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이거 교통방해하면 또 이것도 뉴스에 나. 던지지 말고 흔드는 거야. 자, 파도 한번, 신발 파도 한번 갑니다. 파도 타기 알아요? 파도 타기 하지. 여기서부터 함성을 지르면서 저 끝에 강남역까지 저 보인다. 강남역까지 보여. 파도 갑니다. 함성과 함께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신발 들으면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부정 앞줄부터 하지. 그러면 저거 어리 뻘뻘해가지고 되겠냐. 소리만 치지 맨날. 자, 갑니다. 부정선거 발기자. 이게 파도가 목욕탕 파도냐 이게? 인천 앞바다에 상륙작전 파도로 가야지. 목욕탕에서 간들간들하는 파도로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 일어나는데 자기는 앉고 남들 앉는데 자기 숨을 해. 박자 좀 맞춰 옆에 하고. 파도 다시 갑니다. 자, 분노하라.
갔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갔는데,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와대까지 확 파도로 쓸어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생 결단의 목소리 다 터져. 목 안 쉬는 놈 다 죽었어 아주. 또 차명진 의원도 여기 지금 앞에서 앉아서 지금 목청을 돋구는데, 차명진 화이팅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김문수 지사도 여기 땅 펄펄 올리는데, 김문수 지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파도에 십상에 합류합니다. 그 선발대입니다. 그 앞줄입니다. 거기서부터 유튜브도 카메라는 던지지 마. 카메라는 던지지 말고 신발 던지지 마. 그냥 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지나서 청와대로 갑니다. 파도로 갑니다. 마지막 목청 다 쏟아내야 돼. 이거 마지막이야. 이때 못 쏟아내면 부정선거 못 밝히는 거야. 진짜. 자, 갑니다. 분노하라! 을지로 지났습니다. 을지로 지나고 광화문 지났어요. 광화문 지났어요. 조다동 들어가서 조다동 청와대 강 나온다. 청와대 강 나왔어. 이번 가지고 반드시 이깁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다 같이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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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부정선거 재검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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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민경욱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부정선거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을 때 우파를 지지했던 청년으로서 큰 참패에 실망을 하고 통합당이 맥없이 져놓고 또 시비만 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넘쳐나는 증거들을 보여서 뭔가 잘못되었다, 민경욱 의원님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얻은 득표율을 지역구 의석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198석, 통합당이 49석에 그치면서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4, 5일 만에 본투표에서 통합당 124석, 민주당 123석, 이렇게 초박빙의 민심으로 온 나라 전국 민심이 단 며칠 만에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동대문, 인천, 연수, 부평 등 최소 17개 이상의 지역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기계적으로 일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또래 많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며칠 전 서거하신 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친일로 매도하는 세력들에 와서 올바른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졸업하셨다는 봉천 군관학교는 1933년 4월에 오늘날 중국 심양에 해당하는 봉천의 2년제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한국인 청년들의 입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 청년들은 왜 우리 조선 청년들은 2등 국민이야? 우리도 일본인들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 장교의 문을 열어라. 요구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군관학교에 합격하면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고 배웅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 일본인들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1등에서 조선인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게 환송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알고 비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좌익 세력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바로 간도 특설대입니다. 이것도 친일파로 매도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1939년 3월에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련 진영에 들어가서 교량을 폭파하는 등의 작전을 수행했는데 후방에 빨치산 군대를 토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주로 토벌했던 대상이 동북 항일연군인데 바로 이 좌익 세력들은 이 동북 항일연군에 조선인 출신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동포를 토벌했다고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이 부대의 진짜 성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동북 항일연군은 중화 중국 공산당 산하의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에 소속된 면면을 보면 훗날 조선인민군 초대사령관 부주석을 맡는 최용건, 북조선 인민무력부장이자 민족보위성 부상에 오르는 최현, 그리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총장이 되는 오진우, 그리고 동족상잔의 원흉, 바로 그 김일성이 이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독립군이란 말입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1943년 2월에 간도 특설대에 배치될 때는 봉천 군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된 23살의 어린 소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한국계 독립군은 만주에 있지도 않았고 중국 공산당 동북 항일연군도 이미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4시 15분입니다. 우리 4.15 부장 선거 날리는 크락션 캠페인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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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복무할 때 이 땅을 충돌했던 부대가 중국 팔로군입니다. 팔로군도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실제로 8.15 해방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이 팔로군 출신들을 모아 북한 조선인민군 4사단과 6사단을 만들어 6.25 남침 당시에 서울을 점령하는 선봉에 섰던 부대들이었는데 이 부대들을 소탕한 것이 어떻게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은 친일파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밝혀져야 될 4.15 부정선거, 이제 청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가 단순히 정부와 싸우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의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더운 여름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분노하는 그런 열기로 이열치열하러 이곳에 오신 거죠. 그런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큰 이슈들 보며 여러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최근 공익 제보자인 이종원 씨가 구속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증거도 내놓고 내가 이종원이다 라고 당당히 나섰는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주거가 확실한 그런 사람을 구속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어제는 우종찬 기자와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혐의도 명예훼손과 강요미수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강요미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예, 잠깐 3초표로 빠져서 제가 언론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가 이렇게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엄청난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침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뒤집어 엎쳐! 그리고 어제는 정창욱 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내일 2시에 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굴을 보면 신발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개새끼! 저도 분노가 터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정치적 항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물리적 폭행 의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을 봤는데, 우연히 국회에서 문재인을 봤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신발 하나 던진 게 그게 잘못입니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하려고 어제 현행범 체포해서 집에도 못 가고 유치장에 잡아놓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 인권 탄압, 세금 폭탄, 그린벨트 해제, 부정부패 등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너무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슈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은수미,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보며 정말 저 사법부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법원을 돌돌 말아서 정말 관짝에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참으로 쪽팔립니다. 5번 믿을 수가 없다! 예, 여러분, 그 7명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김명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판결을 합니다. 김재형, 그리고 김상환, 민유숙, 박정화, 노정희,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는 법조인들의 양심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법관들은 자기의 명예 감정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 대법원 앞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들이대고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해라. 부끄럽지 말라.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무효소송입니다. 지금 4월 15일, 16일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 동안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3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저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지금 이미 저 사법부마저 불의에 불법이
이미 덮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방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관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불의와 불법에 편승하는 저 법관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살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네, 저들도 쪽팔린 줄 알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양반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 못했습니다. 냉엄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냉엄하게 꾸짖읍시다. 문재인 정부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독재와 횡포와 독재 토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조문 정국으로 이 불의와 불법, 온갖 내로남불, 사회로 부정선거의 판을 엎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우리 백선엽 장군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또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뛰어들면서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는 사회로 부정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도 돕고 세계도 돕는다는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게 좌파들이, 저 북한 놈들이, 저 중국 놈들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준 거는 저 하늘이고 지구라는 세계입니다. 저는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많이 받으셨죠? 가세요, 기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 거뒀던 거 이상으로 지금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거 아십니까? 환장이 날 정도로 과세가 많이 나고 있죠. 이것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포악한 정책을, 정말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조작 선거. 그렇죠. 조작을 해서 다음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안하무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폭탄을 부어도, 채용이 불공정해도, 조국이나 이런 애들 구속시키지 않아도, 국민들이 분노해도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을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확률 높은 순간이며 가장 동료들이 많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해서 힘을 모아서 이 불의와 불법을 이겨야 합니다. 범죄 세력들의 범죄 지도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 마지막 만났던 오한석이라는 사람은 조혜주와 2014년도에 논문을 함께 썼던 사람입니다.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여기에 공범으로 고한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범죄입니다. 양정철이 어떻게 태센트를 만나고 당교와 협약을 맺겠습니까? 이러한 작업들은 어마어마한 작업들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가 바뀐 거 아십니까? 그 로고가 한반도와 중국 지도를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에어차이나라는 그 로고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의 로고가 바뀌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준비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결의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유린되고 능멸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총칼이 했던 주권 침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략했습니다. 한 번 더 먹어요.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때 더욱 슬기롭게 이 엄청난 무도한 불의 불법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만 현명하게 싸워 나갑시다. 우리가 대법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법원 김명수 사진을 걸어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 입맛까지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딱딱 하나씩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관짝을 둬서 대법관들을 집어넣고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노한 국민의 민심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네. 분노를 삼키지 마십시오. 분노를 표현하고 뭉치고 그리고 이겨냅시다. 네, 그것만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우리는 이긴다! 감사합니다.